연말연초 맞이 여행 계획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헉소리 나는 환율에 정말 많이 놀라셨죠?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지난 9월 1,400원으로 다시 재진입한 환율이 이제는 1,400원대 후반에서 떨어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데요. 미국의 관세 협상 고비도 넘겼고 수출도 잘 된다고 하는데 왜 환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걸까요? 떨어지는 원화 가치에 힘 빠지는 우리 통장은 또 어쩌고요? 하지만 우리는 머니언즈잖아요. 위기를 기회로 킹달러 시대에 살아남는 현명한 투자 전략을 이주앤머니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장르가머니에서도 그동안 환율 이야기 정말 많이 했고 우려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1,400원이 그냥 당연한 기준이 돼버렸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이 시대의 뉴노멀이 된 거죠. 네. 근데 이 정도면 얼마나 심각한 걸까요, 센터장님? 네, 지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1,400원대 환율이 결코 낮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불과 몇 달 전인 6월 말에만 해도 그 1,350원대 환율이 그 지금은 1,500원대를 바라보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근데 이런 분위기라면은 그 고환율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새로운 뉴노멀로 지금 인정해야 하지 않겠나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려가 되는 거는 딱 한 개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환율이 올랐다는 그 사실보다는 그 타통화 대비 절하율, 즉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정도가 그 다른 국가에 훨씬 크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까지 원화 폭락이 큰 이유는 뭐예요, 평론가님? 조금 오래됐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최근에 우리나라에만 특화된 원인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요. 네. 근본적인 원인은 일단은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입니다. 아. 우리가 미국보다 금리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미국 쪽으로 돈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돈이 많이 흔해졌어요. 예, 최근에 한 3년 정도 우리나라 통화가 얼마나 늘었나를 보는 지표가 있거든요. M2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M2 증가율이 한 9%대 정도 되는데요. 미국 달러의 M2 증가율은 4%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인데요? 맞습니다. 미국 돈이 늘어나는 것보다 우리나라 돈이 2배 빨리 늘어났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 돈이 좀 많이 풀렸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랑 일본의 엔화는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조금 한 그룹으로 뭉쳐서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거를 엔화와 원화의 동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엔화가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덩달아 우리 옆에 있는 원화도 묶음으로 조금 약해지는 경향. 이 세 가지 원인이 조금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요 최근에 특화된 원인은 뭐냐면 우리나라 서학개미 많이 들어보셨죠? 예. 우리나라 개인들과 또 기업과 연금 이런 분들이 사실은 외국 투자를 많이 하세요. 우리가 1년 동안 벌어들인 경상수지 흑자보다도 사실은 외국에 투자하는 돈이 더 많아요. 한편으로는 최근에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얘기 좀 들어보셨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최소 연간 한 200억 불 정도는 이제 매년 미국에 투자할 거다라고 예상이 되니까 야, 그 정도면은 매년 한국에서 나가는 달러가 많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시장의 우려도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전을 하지 않고 외국에 그대로 두고 대기하는 수요가 많아요. 그러니까 들어올 돈도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종합적으로 뭉쳐서 영향을 주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치로 치면 가장 많이 떨어진 통화다. 최근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고환율 문제가 제2의 외환위기를 예고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센터장님. 네, 지금 최근에 그 언론이나 SNS에서 그 최근에 환율 상승에 대해 우려를 넘어 공포까지 이렇게 좀 조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최근 그 환율의 상승 속도와 그 지속 기간들의 표면적인 이유만 본다면은 그 제2의 외환위기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평론가님 이야기 잘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상승 원인이 그 외환위기 때랑 좀 결이 다르거든요. 그 저희가 IMF 외환위기 당시에는 그 한국의 시스템 리스크, 즉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달러가 해외로 유출되는 과정이었다면은 지금은 그런 시스템 리스크는 아니고요. 수급과 심리, 결국은 달러를 사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달러가 더 오를 것 같다는 심리 때문에 그 요인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지금의 고환율이 전혀 그 심각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심각하지만 굳이 부안해동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오른다는 게 확 체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기름값부터 너무 올라버렸고 또 수입품 같은 경우에도 값이 많이 올라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시야를 넓혀서 보면 우리나라 경제에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건가요? 예전에는요, 사실은 환율이 올라?
그러면 수출하는 기업은 좋겠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달러로 수출할 때 수출 단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득을 보는 섹터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수출 기업도 사실은 환율 때문에 그렇게 큰 이득을 보지 않는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그럼 이제 수입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 보면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치명적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수입품에 대해서 더 많은 돈을 내야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서민 생활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 게 기름값이에요. 지금 국제 유가가 50불대거든요. 네. 실제로 국제 유가 비쌀 때 100불에 근접했을 때에 비하면 반값이에요. 그런데 기름값이 지금 전국에서 1,700원 정도 하거든요. 네. 안 떨어져요. 이게 다 환율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제 물가는 떨어졌어도 우리 체감하는 물가가 이렇게 비싸진 이유가 바로 이런 원인이거든요. 그것 때문이요? 우리만 그렇군요. 비싸진 건 줄 지금 처음 알았어요. 저는 맞습니다. 그냥 세계적으로 기름값이 올랐나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로는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 환율이 점점 올라가? 그러면 지금 달러로 빨리 바꾸는 게 내 수익률을 지키는 거예요. 1,300원일 때 바꾸면 1달러인데 환율이 올라가면 그만큼 달러로 바꿨을 때 손해가 나거든요. 즉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게 되는 매도 압박을 증가시켜요. 그러니까 증시 전체에서도 굉장히 큰 부담을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 나라 통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것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동 이슈에서 환율 안정을 위해 정부가 나섰다는 소식 전해 주셨잖아요.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에 대해서 우리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갑자기 질문 훅 들어오시니까 조금 긴장했는데요. 아, 저희 날카롭습니다. 일단 정부가 최근 그 환율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고요. 국민연금의 환해지 비율을 확대한다든가 보건복지부 등이 그 사조 협의체를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국민연금의 한국은행과 외환수협을 운영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실제적인 그 실행의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지만 그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구두개입, 이 구두개를 통해서 시장에 안정을 주는 그런 효과를 하는 목적도 큽니다. 근데 특히 지난 7일 김용범 정책실장님이 그 환율 관리에 적정하게 대응할 대책이 있다. 우리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를 비췄기 때문에 네. 그 최근에 환율이 조금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근데 그러나 이런 정부의 이런 그 정책에도 분명 한계는 있거든요. 그 근본적인 경제의 체질 개선 없이는 그 환율 안정이 쉽게 이루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한 손에는 체질 개선, 한 손에 미세 조정의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여간 난감한 게 아니겠다는 생각이 좀 굉장히 머리 아플 겁니다 지금. 드네요. 결국에는 국내외 여러 가지 이슈가 이 환율에 영향을 미쳤다는 건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언제 떨어집니까? 제가 그 질문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 상담하다 보면은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네. 환율이 이렇게 높은데 언제 떨어져요?라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네네. 근데 네. 언제 안정화가 될 것인지 내가 예측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솔직히. 그러나 우리 혁수 앵커님께서 그 환전을 하셔야 한다니까 제가 몇 가지 팁만 좀 드리겠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시장에서는 그 원화에 대해서 최악의 국면은 지났다는 평가가 많거든요. 뭐 많이 아시는 그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 원화가 당분간 그 변동성 유지를 하겠으나 내년에는 2016년에는 좀 안정화 될 것이다 그런 기사를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근거가 있거든요. 그 이제 첫째가 이제 정부의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정부의 환율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 네. 그 둘째는 그 최근 환율 상승이 달러가 더 오를 것 같다는 심정 부분이 크거든요. 이걸 이제 보통 전문용어로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고 하는데요. 이 심적인 부분은 외부 환경 변화가 되면은 금방 또 진정이 되기 때문에 정부 의지라든가 이런 시장 전반의 분위기가 안정되면은 다시 이제 달러가 더 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심적 부분이 안정이 될 겁니다. 그 셋째는 이 원화가 안정화되려면은 달러가 약세로 가야 됩니다. 가치가 네. 좀 떨어져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가치가. 근데 아무리 돈이 많이 풀리더라도 결국 우리나라 이제 서학개미 분들이 미국에 투자 많이 하는 것처럼 네. 글로벌 자금들이 미국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달러가 약세로 되는 건 좀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 우리 경제가 결국은 체질 개선을 통해 가지고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환율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제 새로운 노멀로 이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적응을 해야 되고 저희도요. 고환율 시대에는 그 원화 약세에 대한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 달러 표시 자산을 반드시 보유해야 되고요. 그 예를 들면은 이제 비빔밥 좋아하시죠? 네. 네. 예, 비빔밥 먹을 때 보통 고추장을 몇 숟가락 넣으시죠? 한 숟가락. 그렇죠. 네. 저도 한 숟가락 넣었는데 거기에 5숟가락 넣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한 숟가락 정도 넣으면 제일 맛이 있어요. 네. 네. 달러 표시와 마찬가지죠. 나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달러 표시 자산 일부 넣게 되면은 다른 자산들과 달러가 잘 버무려지면서
이 수익률 보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내가 만약에 한국에 이미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율이 올라가면 확실하게 지금 한국 자산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가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외국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린 여기서 사는 사람입니다. 네. 그럼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 환율이 지금 앞으로도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우리도 지금 빨리 바꿔서 미국으로 가는 게 유리합니다. 아, 그런데 미국과 한국의 차이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주식 양도 차익에 세금이 없어요. 근데 미국은 양도 차익에 세금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해서 수익이 많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야 돼요. 그거를 계산을 하셔야죠. 그리고 수익을 벌었는데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때 네. 환율이 더 올라 있으면 이익입니다. 환차 이익을 봐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때 지금보다 환율이 내려가 있으면 아이고야 환차 손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내국인 투자 입장에서는 환율 올라가니까 우리도 외국인처럼 짐 싸들고 미국 가자. 이게 꼭 유리하지는 않고요. 수익이 일부 나더라도 다시 거기서 돌아올 세금을 때? 내고 그렇죠. 만약에 환율이 떨어졌으면은 차 띄고 포 띄고가 되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상 못한 두 가지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 센터장님 말씀처럼 어떤 측면에서는 환해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유리한 수단일 수도 있어요. 아. 예, 개인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원화 자산, 달러 자산 그리고 환해지 자산 이렇게 잘 균등 분배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계속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환해지 그리고 환해지 상품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네. 이 환해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센터. 그 해지라는 용어가 울타리라는 용어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외 펀드라든가 해외 ETF를 가입할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환 변동을 울타리 안에 가둔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즉 환율이 출렁이라도 거기에 상관없이 그 손익을 고정시킨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파도가 큰 날 네. 바다에 배를 타고 가잖아요. 네. 여객선이 그 통통배가 있거든요. 뭘 타시겠습니까? 여객선이요? 그렇죠. 왜 여객선 타시죠? 통통배는 탔다가 바로 뒤집어질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좀 출렁이지만 통통배보다는 덜 출렁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환해지로 보시면 돼요. 아. 그 보통 그 현재 환율이 높기 때문에 향후 환율 하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해지형 상품을 가입하시고 반대로 현재 환율이 향후에 더 오를 것 같다. 그러면 환해지를 안 하는 상품을 가입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달러 표시 자산을 반드시 그 나의 포트폴리오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그 바로 RUN. 런입니다. 런? 요즘 러닝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아니고요. 뛰면 돈이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네. 요즘 그런 앱도 많더라고요. 리얼라이저블, 실현 가능한, 언더스탠더블, 이해 가능한, 그다음에 뉴어블, 지속 가능한. 아, 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그 나만의 런 원칙을 세우셔서 자산을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런 게 사실 가장 기본인데 왜 전 항상 이 기본 원칙을 잊어버린지 모르겠습니다. 이 런을 지금 들었으니까요. 그쵸. 이제부터 하면 돼요. 근데 딱 이렇게 딱 이야기 쉽게 말씀해 주셔서 네. 앞으로는 저도 정말 잊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머니언즈 여러분께서도 두 분의 조언 지금 잘 메모하셨죠? 딱 세 글자 R, U, N 기억하시고요. 이 정신없는 환율 시장 정신 쪽 꽉 잡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현명한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유익하고 알찬 정보 전해주신 김동민 센터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